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브로드컴,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12월 FOMC 앞두고서 매파적 금리나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 0.9%, 야간 선물은 그냥 보합 정도로 마감해서 우리는 주말에 있을 어떤 표결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는 수준이었고 뭐 러셀 2000도 0.6% 정도 빠졌거든요. 그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뭐 업종으로도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임의 소비재가 0.4%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비롯한 어떤 반도체주들이 속해 있는 테크주가 0.5% 올라간 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들을 보면 그 FOMC 앞두고서 금리가 올라갔죠. 근데 시장에서는 12월에는 내릴 것 같긴 한데 1월부터는 중지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일시 중지인지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에 쭉 중지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한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다우 지수가 7거래일 연속 빠졌거든요. 최근에 10거래일 중에서 하루 빼고 9일 빠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급락한 건 없죠. 전반적으로 좀 신중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브로드컴이 AI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또 대형 고객사 3곳 확보했는데 같이 AI 관련된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얹어지면서 24%나 급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4% 정도 올라갔는데 그 자동차 충돌 보고 요건을 종료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자동차 갈 때 뭐 어느 조건에 뭐 충돌하고 멈추고 하여튼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혹시 규제 또 완화해 주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종료한다가 아니라 종료할 것을 권고한다 정도라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증시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증시에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전주보다 좀 축소되긴 했지만 주식시장에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뭐 큰 조정보다는 좀 자잘한 조정 수준,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올라간 게 아무래도 시장엔 부담이 됐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이번 주에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좀 크긴 했는데 또 FOMC 앞두고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쉽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보면 매파적 금리 인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리를 이번엔 내리는데 다음부터는 쉽게는 안 내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이야기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엔 내리되 앞으로는 신중함, 이걸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작동을 한 것 같고, 또 유럽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좀 팍팍 내릴 걸로 봤거든요. 근데 유럽도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좀 더뎌지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일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신중함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 일부는 연말까지 4.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형 기술주들 외에는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증시 관련된 코멘트들이 뭐 BMO나 이런 데서는 FOMC 앞두고 매파적 인하, 이 가능성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또 BNP 파리바에서는 금리 인하의 문이 일시적으로 닫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전 그 댈러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인하 속도가 점차 느려질 건데 트럼프 등장 이후에 정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할 것 같다, 연준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뭐 테슬라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증권사들은 아직은 내년도 전망이 낙관적이에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기에 내년도 평균적으로 6,679,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10%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데, 이 10%라는 수치가 그 S&P 500 지수가 연평균 상승률이 그 정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제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올해와 작년만은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어쨌든 지수 자체는 종가로 보면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뭐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는 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예, 주요 종목을 보면 브로드컴 가장 오른쪽에 보고 계신 브로드컴이 24%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서 그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잘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계속 깨작깨작 그냥 박스권이에요. 90달러 후반 105달러 미만 이 아래에서 계속 깨작깨작거리고만 있어서 이게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추세를 잡을 텐데 좀 어정쩡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완전히 그냥 쭉 치고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만 놓고 보면 오늘 뭐 엔비디아 빠지고 메타 빠지고 알파벳 빠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브로드컴이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까지 올라온 게 좀 특징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뭐 테슬라하고 이런 종목군들 제외한 이제 메가세븐 종목군들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주춤해서 테슬라와 브로드컴 아니었으면 오늘 지수 자체는 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나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T 내에서도 또 슬림화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중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개별적인 재료 있는 몇 종목만 좀 매수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은 이날까지만 빠지고 다음 주에는 올라갈 걸 이렇게 또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12월 전통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1950년부터 2023년도까지 S&P 500에 1일부터 말일까지 어떤 추이를 봤더니 15일까지는 좀 주춤하고 16일부터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예, 날짜별로 보면 좀 비슷한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증시가 올라갈 타이밍인데 이렇게 보여지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통계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산타랠리 연말랠리 때문에 이제 연말에 좀 주식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돌아갈지는 이제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투자자들은 또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종목별 빨간색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많다라는 거는 하락했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테슬라, 구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 나는 뭐 이제 뭐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급등한 브로드컴을 빼고 근데 보면 대체로 대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전하는 건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그에 따른 이익의 증가폭이 어디가 가장 좋지? 이렇게 보면 IT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느려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국채금리 막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래저래 이래보나 저래보나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서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트럼프 당선 직후에 52주 신고가 종목의 비율 대비 지금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 심리가 최근 한 1, 2주 정도는 좀 위축되어 있다. 좀 신중해져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는 단계 또는 약간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다음 단계를 지켜보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야간 선물은 거의 제자리였고요. MSCI 한국 지수가 0.9%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직전 고점을 한 번씩 튕겨 올랐던 고점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큰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직후에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도 어쩌면은 재료 노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또 예상되면서 수급이 바뀔 수도 있어서 이제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올 한국 정치 관련된 이벤트를 보고 나서 가늠해보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국채금리 올라간 거는 이래저래 좀 부담이 됩니다. 신흥시장엔 특히 부담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고 그 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우리는 이거보다는 탄핵 표결 그 결과 이후에 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집중이 있죠. 이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잠시 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뀔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같이 팔았었는데 대만은 지금 아이고 제가 인도에다 표기를 했네요.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입되는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 그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있는 쪽으로 바뀌었다가 지난주에 살짝 다시 이제 매도로 바뀌긴 했는데 그 대만을 놓고 봤을 때 그 한참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던 단계는 지나간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매도 강도가 얕아졌잖아요. 그래서 대만 봐서는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대만은 산별적으로 좀 매수도 가끔씩 붙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방적으로 계속 매도만 하기보다는 조금씩 하루씩은 이제 좀 매수하는 그렇게 섞이는 날도 올 것도 같은데 그런 조건이 필요하죠.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해외 쪽에서 보는 우리나라 시각도 쭉 했는데 이게 한 뭐 7, 8군데 나왔는데 이제 좀 요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잘라서 보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워낙 주가가 이제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번 상황 자체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관점도 유지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국가 리더십이 바뀐다라고 전제를 하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또는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리더십이 바뀐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말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혼란으로 가느냐, 빠르게 정돈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종 경건이 될 텐데, 단기 혼란, 그 이후에는 정돈,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일단은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